오늘은 지구상에서 자본주의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라 할 만한 코카콜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카콜라는 1886년에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존 스티스 펜버턴이라는 약사가 발명한 음료입니다. 펜버턴은 원래 약으로서 기운을 북돋우는 음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초기 코카콜라의 원료에는 코카잎과 콜라나무 열매가 포함되었으며 이름도 이 두 성분에서 유래했습니다. 펜버턴이 만든 음료는 애틀랜타의 한 약국에서 펜버턴의 프렌치 와인 코카라는 이름으로 와인과 혼합된 형태로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애틀랜타주의 금주법 때문에 와인을 뺀 음료로 만들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코카콜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펜버턴의 친구이자 사무일을 보던 프랭크 로빈슨이 현재의 상징적인 코카콜라라는 이름과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는 독특한 로고 서체를 디자인하여 제안했습니다. 1891년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존 스티스 펜버턴이 사망하게 되고 애틀랜타의 사업가인 아사 그리그스 캔들러가 코카콜라의 모든 권리를 $2,300에 인수했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의 가치로는 약 7만 5천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코카콜라의 최초 판매량은 고작 하루에 9잔 정도였지만 캔들러는 인수 후 코카콜라를 완전히 상업화하는 데 성공하였고 본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코카콜라를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켰습니다. 코카콜라는 제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코카콜라는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이미 미국 내에서 인기 있는 음료였습니다. 하지만 전쟁 동안에는 설탕은 배급품으로 관리되었기 때문에 설탕 부족으로 생산의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코카콜라의 경영진은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설탕의 확보와 더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전쟁 중 코카콜라는 자사의 제품이 전쟁 중에도 국민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애국심을 자극하는 마케팅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코카콜라는 미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코카콜라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그로 인해 회사는 더 강력한 브랜드가 되었으며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코카콜라와 제2차 세계대전의 관계는 더 깊습니다. 당시 코카콜라의 사장이었던 로버트 우드러프는 미군이 있는 곳이라면 코카콜라가 그 어디라도 5센트에 제공될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코카콜라 회사는 군대가 주둔한 곳에 64개의 병입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공장을 통해 코카콜라는 미국 군인들에게 대량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코카콜라는 미군들 사이에서 향수의 상징이 되었으며 미군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쟁 중 코카콜라를 마셨던 군인들은 전쟁 후에도 계속해서 코카콜라를 찾았고 이는 코카콜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코카콜라는 세계 각국에서 자유의 상징의 이미지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코카콜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졌고 전쟁 중 세워진 병입 공장들은 전후에도 계속 운영되며 각국에서 코카콜라의 상업적 성공을 지속시켰습니다. 결국 코카콜라의 군납 사업은 코카콜라의 브랜드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미국 문화의 상징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코카콜라만의 보틀링 시스템은 코카콜라의 성공과 세계적 확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독특한 사업 모델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각 나라별 코카콜라 음료는 코카콜라가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독립적인 병입 회사들이 코카콜라 농축액을 구매하여 각 지역에서 병입하고 유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코카콜라는 처음에 애틀랜타에서 시럽의 형태로 생산되었고 현지에서 음료수로 만들어졌습니다. 1899년 조지아주 채터누가의 두 변호사가
코카콜라의 병입 및 판매에 관한 권리를 사들였고, 이로써 처음으로 병에 담긴 코카콜라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코카콜라 회사로부터 병입 및 판매에 관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얻어서 각 지역별로 병입 회사를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카콜라의 보틀링 시스템은 프랜차이즈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코카콜라 회사는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의 병입 사보틀러들과 계약을 맺고 이들에게 농축액만을 공급합니다. 각 지역의 병입사들은 이를 받아 물과 설탕을 혼합해 최종 제품을 만들고 그 지역 내 유통과 판매를 책임집니다. 이러한 모델은 코카콜라가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각 지역의 보틀러들이 현지의 수요와 취향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게 되므로 그 어떤 지역 시장에도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농축액 생산에만 집중하고 물류와 유통은 현지 보틀러들이 담당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 걸쳐 병입사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리스크가 코카콜라 회사의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 수백 개의 병입 파트너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의 규제와 시장 상황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며 코카콜라의 글로벌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코카콜라 회사와 긴밀히 협력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코카콜라의 전 세계적 성공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이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유로퍼시픽 파트너스는 코카콜라 시스템에서 가장 큰 병입사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33,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300억 병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CCEP는 코카콜라의 글로벌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HBC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다양한 국가에서 코카콜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8개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르카 콘티넬탈은 주로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활동하며 남미의 여러 국가와 미국 남부 일부 지역을 담당합니다. 코카콜라 FEMSA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병입사로 멕시코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 운영됩니다. BIG는 코카콜라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병입 투자 그룹으로 주로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지역을 담당합니다. 코카콜라의 병입사 네트워크는 지역마다 특화된 전략으로 운영되며 각 병입사는 현지의 시장 요구와 문화에 맞춰 제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카콜라는 1968년 처음 한국에 소개되었고 한국에서는 현재의 오비맥주인 동양맥주가 생산하고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2007년 LG생활건강이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 컴퍼니를 인수하여 한국에서 코카콜라의 병입 및 유통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코카콜라 컴퍼니의 매출은 최근에 약 460억 달러에 도달했으며 가장 수익성이 높은 운영 부문은 북미이고 총 매출 중 거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코카콜라는 높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광고 캠페인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5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광고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13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코카콜라 코퍼레이션과 1898년에 설립된 펩시코는 오랜 기간 동안 경쟁자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다국적 식품 및 음료 회사인 펩시코의 시장 가치는 약 190억 달러로 980억 달러인 코카콜라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음료 산업에서 브랜드 순위는 뒤지고 있는 펩시코의 순수익이 코카콜라보다 정확히 50%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가치 있고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중 하나로 코카콜라를 꼽는 데에는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카콜라 물가지수는 세계 각국에서 코카콜라의 가격을 비교하는 비공식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맥도날드의 빅맥 지수와 함께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생활비나 물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이 지수는 각국에서 동일한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지수는 각국의 물가 수준과 구매력, 그리고 특정 국가의 경제 상황을 반영합니다. 코카콜라 물가 지수를 통해 각국의 경제 상태를 비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소비자 물가에 이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코카콜라 물가 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나 통계는 금융 및 경제 분석 보고서에서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카콜라와 같은 당분이 많은 음료의 판매량과 성인병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고당분 음료 소비 증가는 특히 비만,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같은 성인병과 그로 인한 사망률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코카콜라와 같은 당분이 많은 음료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31% 더 높습니다. 또한 매일 한두 캔의 고당분 음료를 섭취할 경우 비만과 제2형 당뇨병 위험이 각각 26% 및 20%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멕시코는 1인당 코카콜라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당뇨병과 관련된 사망률도 매우 높습니다. 멕시코 내 연구에 따르면 당분이 높은 음료 소비와 제2형 당뇨병 발병 및 사망률 사이에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정부에서는 2014년 설탕세를 도입하였으나 이후에도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공중보건국은 설탕이 많은 음료의 소비가 비만, 당뇨병, 그리고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18년 영국 정부는 설탕세를 도입해 고당분 음료의 소비를 억제하고 성인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의 여러 연구에서도 고당분 음료 소비가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사망률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유럽 심장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매일 고당분 음료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성인병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여전히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합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 중 하나로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특정한 경험, 즐거움 상징으로 인식하며 이는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끊임없이 혁신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소비자를 유인하여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국가에서도 브랜드를 더욱 강력하게 확립시키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글로벌 유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매점, 레스토랑, 자판기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이는 지속적인 판매를 가능하게 합니다. 코카콜라는 병입사들을 통해 각 지역의 문화와 소비자의 선호도에 맞춰 제품을 현지화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세계 각국의 맛, 포장 크기, 가격 등을 조정해 현지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오랜 역사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향수와 같은 정서적 연결을 통한 일관성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가철이나 특별한 순간에 코카콜라를 마시는 것은 즐거움을 함께하는 전통처럼 자리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연결은 코카콜라의 제품을 단순한 음료 그 이상으로 만들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이고 자연스럽게 코카콜라를 선택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카콜라는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제로칼로리 음료, 스포츠 음료,
차, 물 등 다양한 제품군을 추가로 출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이는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대안을 제공하며 코카콜라 브랜드 내에서 다양한 제품을 소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 어디서나 일관된 맛과 품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며 익숙한 맛을 원하는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계속해서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성인병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선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 나가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코카콜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을 위해 고당분 음료는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